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분석, 극복하기 위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문화관광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원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멈춘 원전 마을이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명지 전어축제 현장에 시민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부산시와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영구가 다음 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변 도서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문화관광 정책 분야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인데요. 부천시는 오랜 기간 문화도시를 표방해왔습니다. 클래식 공연과 전시부터 영화와 만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축제까지 연간 문화 행사가 그야말로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부천의 문화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 아트벙커 B3구.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 시기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렇듯 부천시가 문화산업으로 지역을 살리고 있다면 제2도시 부산은 업무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는 5개 자치구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실정인데요. 올해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워케이션 유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푸른 바다를 품은 북항이 펼쳐집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펼쳐진 원도심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 부산역 옆에 문을 연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말로 원하는 곳에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새로운 일문화입니다.
거점 센터는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영도구에 2곳의 위성센터, 부산 전역에 12곳의 파트너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의 초점을 맞춘 부산형 워케이션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부산형 워케이션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892개사입니다. 현재까지 527명이 부산을 다녀갔거나 방문이 확정됐고 608명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명확하게 업무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한 후에 또 관광지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 이전이나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숙박 시 한 명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5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 지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거점 센터가 생긴 거를 알고서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이제 정말 쉼과 일이 병행되는 약간 좀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업무도 가능하고 지금 이거 인구 소멸 위주의 구의 그 숙박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괜찮은지 영도구가 괜찮은지 좀 많이 저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시는 올해 인구 감소를 겪는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성센터를 10곳까지 늘리고 외국 기업 유치 등 시장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일본의 그 워케이션 선진 도시인 와카마현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 부산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해외 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500억 원,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는 각각 2만 7천 명과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켜서 민간에도 워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운영사라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산업이 민간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산업들을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현실 속에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려고 해마다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7곡구는 5년간 국비 등 최대 150억 원을 들여 관련 산업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HCN 전복은 기자입니다. 시작. 나 어릴 적 친구들은 학교에 다녔지. 나 함께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 설거지해, 애보기해. 두건과 목걸이, 선글라스까지 평균 연령 80살이 넘는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다가 우연히 들은 신나는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에 푹 빠진 겁니다. 나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배워가는데 화가이 날 이제 늙어도 참 같이 동료를 해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만 빼고 뭘 써. 오세 노래하지 공부 가르쳐 주제 익하고 저하고 춤추고 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더위 안 받는다.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앞으로 7곡군에선 공통 관심사만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모여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분 생활 문화권을 목표로 8개 읍면 곳곳에 공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대 플랫폼을 조성하는 특성화 거점 및 권역별 다거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간 확산과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거듭난 7곡구는 2027년까지 해마다 30억 원을 들여 지역 문화산업에 투자합니다. 마을별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문화소외지라는 오명을 벗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최근 연구가 이뤄지는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1차적 목표는 여행, 관광객 중심의 체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체류형 입문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구 구미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사는 여행객들이 7곡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근 대구와 구미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뚜렷한 문화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7곡군. 올해부턴 문화도시로 거듭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는 이들을 생활인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히면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좀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오염수 방류로 원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집중돼 있는 부산, 울산 지역에서 그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12년 전 원전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원전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제1원전 인근 마을로 접어들자 방사능 수치는 점차 높아집니다. 원전과는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1마이크로시버트를 나타내며 측정기는 경고 알람을 울립니다. 더 가까이에선 2.5, 5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일상방사능 0.1의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원전 바로 옆 후타바 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원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ここはもうまるっきり入れないです。通行証持ってないと。通行止めはいつまでですか？いや、それはちょっとおそらく何十年単位じゃないですか。皆さんは大丈夫ですか？いや、大丈夫じゃないです。この辺も結構高いんですよ。마을에선 인기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유소는 줄이 쳐진 채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한때 주민들이 북적였을 마을 회관과 노인복지관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驚って気持ちがない限りはこっちに住まない。お仕事もないじゃないですか。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쳤던 곳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더 높은 제방이 쌓여 있습니다. 제방 아래에선 한 가족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는 이미 오래전 일. 오염수 방류는 나와 먼 얘기입니다. 慣れもあるんです。私は陸の方なんで、あんまりこっちの海の方じゃないから、いずれなるでしょうね、そういうふうにね。結局やらざるを得ないでしょ、どんどん溜まってるし、もう溜めてこないし。 조금 더 벗어난 오쿠마 마을. 집들은 모두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쇠사슬이 지금 이렇게 녹이 쓴 거 보니까 집이 잠겨 있는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한 주택은 이미 지붕이 내려앉았고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창 너머엔 가재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 쌓여 있는 잡지. 원전 사고가 나기 직전인 2010년 발간된 것들입니다. 이 마을에는 사고 당시 대피했던 일부 주민들이 돌아와 새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어떤 곳에서도 적응할 수 없었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은 다시 원전 마을뿐이었습니다. あちこちだいぶ歩きました。学校に行ってる子どもたちは600万が来たとか700万が来たとか、かなり子どもたちは言われたみたいですよ。もうあの思いはしたくないので。 2011년 3월 후쿠시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한 발짝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전 사고가 빚어낸 비극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우리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알리는 지역 수산물 축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시민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부산시와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조 안에 제철을 맞은 햇전어가 가득합니다.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명지시장 전어축제 현장에는 상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가을 전어를 맛보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 처음 와봤어요. 뭐 전어 축제가 유명하다 해서 구경도 할 겸 또 맛도 볼 겸 이렇게 맛있네요. 정치적으로 고려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또 세계 사람 추세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나오면 거짓 선동에 좌우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앞서 축제 추진위는 축제 기간 판매할 전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부산시에 의뢰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맹기시장에서는 우리 지역 근해에 나는 청정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만 취급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래 할 것이며 또 손님들, 고객님들을 위하여 방사능 검사 및 모든 균의 검사는 철두철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도 축제 기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우리 수산물 안전성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는 이런 안전성에 대하고 실제 행사와 연계해가지고 무료 시식회라든지 수산물 안전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21회째를 맞은 전어축제는 코로나 감염병 여파로 인해 두 해를 건너뛰고 지난해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엔데믹 이후 간신히 돌아온 회복세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 또다시 꺾이지 않을지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힘을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지금 그거는 오염수는 이미 방류는 된 거고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잘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애 잡수는 분들이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로서도 걱정이 되지만은 전부 다 방송을 괜찮다고 아무런 이유 없다 하기 때문에 믿어야죠. 정부를 믿고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고 먹는 사람도 그래 알아서 먹고 그렇다. 부산에서는 명지 전어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부산 자갈치 축제와 부산 고등어 축제가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오는 9월 3일까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한편 수산업계의 추가 피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수영구가 다음 달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변 도서전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열리고 진행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영구가 첫 개최하는 해변 도서전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행사 테마는 책의 바다 원더랜드입니다. 수영구는 해변 테마 거리에 80개의 부스를 설치합니다. 지역 출판사와 독립서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숍 등이 들어섭니다. 행사는 도서전과 전문가 강연, 체험 활동 등으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도서전 특별 기획전이 열립니다. 또 부산의 독서 모임 커뮤니티의 책 상담과 릴레이 북 토크도 선보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예 체험과 박경효 작가의 북아트 체험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작가의 강연과 전문가 학술 토론 등이 열려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막 행사는 16일 토요일 오후 시민 1000명이 독자가 되어 상을 주는 천인 독자상 시상으로 시작합니다. 수영구는 이날 도서전을 축하하는 기념 드론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도서전은 올해 7회째 맞는 한국 지역 도서전의 순회 행사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지를 바꿔 열리고 있는데 올해 수영구가 선정된 겁니다. 한편 이번 도서전은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는 오늘 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 경남 지역 회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 하나둘 운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서 지원한 9대의 헌혈버스가 동원돼 당일 헌혈 적격 판정을 받은 800여 명이 26만 밀리리터의 혈액을 기증했습니다. 위러브유는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급감했던 지난 2월에도 혈액 15만 밀리리터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헌혈 수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그 겨울과 그다음에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런 생명 나눔에 있어서 동참을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